안녕하세요. 다리미 패밀리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여보. 다리미 패밀리 드라마 1회 보면 고봉이가 남편의 장례식장 영정사진 앞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시 공부만 하다 결국 자포자기한 상태로 다리미 아빠는 스스로 세상을 떠났었죠. 나이가 많으신 부모 두 분과 여동생, 그리고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 셋을 남겨두고 말이죠. 공부에만 몰두하느라 결혼을 하고도 세탁소는 고봉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했었는데요. 다리미 아빠는 고시 1차를 좋은 성적으로 붙었다는 걸 희망으로 계속 공부에만 몰두했었지만 10년 동안 어떤 성과도 없이 고시에는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리미 아빠는 자신이 더 이상 빛을 볼 일은 없겠구나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수고했어 여보. 세상의 모든 짐을 자신에게 다 떠넘기고 냉정하게 혼자 떠나버린 남편이었지만 고봉이는 그런 남편에게 수고했다는 마지막 인사를 보냈었네요. 아마도 남편이 안간힘으로 고시에 척 붙어서는 잘난 아들, 멋진 남편, 또한 성공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을 그 마음고생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헤아리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아마도 고봉이는 남편이 그런 마지막 결정을 하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신부터 먼저 생각했을 텐데요. 남아있는 내 삶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울부짖을 수도 있었겠지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로 떠나는 남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던 고봉이입니다. 너 씩씩하잖아. 힘내. 자신의 아내 백지연한테 호되게 당해서 고봉이 마음에 많은 생채기가 생겼으리라 생각한 지승도는 그나마 위로의 말로 씩씩하지 않냐고 힘내라고 했었네요. 내가 씩씩해? 나 안 씩씩해. 남편 떠나고 씩씩한 척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너까지 나한테 씩씩하게 살라고 하지 마.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수고했어라고 했던 말보다는 자신은 씩씩하지 않다고 씩씩한 척하며 사는 거라 하는 고봉이의 말이 훨씬 정직하고 솔직한 말로 보이네요. 누구나 고봉이처럼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누구나 그렇게 죽기 살기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 모두를 바치며 살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일이고요. 더구나 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된 마지막이라면 무슨 팔자가 이러냐고 하늘이라도 원망해 보겠지만 다리미 아빠는 그게 아니었죠. 스스로 결정해서 마지막을 맞았던 사람인데요. 고봉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남은 가족 모두를 책임지는 일에 앞서 이런 상황을 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런 결정을 한 남편의 무책임함에 더욱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때는 아이들도 어리고 고봉이 역시 나이가 젊었을 때인데요. 하지만 아들을 잃고 고봉이 이상으로 충격받고 고통받았을 시부모님의 아픈 심정을 먼저 생각했겠죠. 더구나 너무 어려서 아버지의 부재가 어떤 일을 몰고 올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자식 셋의 어린 마음을 먼저 생각했던 건데요. 이런 상황에 자신이 무너지면 집안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스스로 이 악물고 일어서지 않으면 모두가 망가지게 되는 거라고 자신을 자신이 일으켜 세우며 힘든 삶을 살았던 고봉이입니다. 지승돈과 대학 시절을 함께 보낼 때만 해도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지승돈의 학비를 대신 납부해 줄 만큼 원래 집은 경제적인 여유도 가졌던 상황 같은데요. 아마도 차태웅의 엄마 노엘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지승돈과 고봉이가 서로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더라면 그런 고통까지는 없이 조금 편하게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세탁소 여자가 당신 대학 동창이라고? 그런 여자가 왜 세탁소를 한대? 고봉이에 대해 알게 된 백지연이 깜짝 놀라서 물었던 것처럼 다리미 아빠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고봉이는 세탁소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정말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고봉이는 다리미 아빠와 결혼을 했고 결국 남편이 일찌감치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면서 세탁소집 아줌마로 평생을 살아오게 된 건데요. 평생을 힘들었던 고봉이가 백지연의 100억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사실 100억이 의악산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고봉이 입장에서는 100억 전부가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고봉이는 다림이 눈을 뜨게 할 딱 8억만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고봉이가 지승그룹으로 찾아갔을 때 만일 지승돈이 흔쾌히 8억을 빌려주었더라면 고봉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남의 것에는 절대 눈을 돌리지 않았을 건데요. 지승돈은 함부로 재산을 그렇게 막 쓰는 사람이 아니었죠. 어쩌면 대학 시절 자신의 등록금을 내준 고봉이의 고마운 마음을 갚는다 생각하고 선뜻 8억을 빌려주게 되었더라면 이야기는 아마 아주 다르게 펼쳐졌을 텐데요. 다림이 눈은 고쳐야 하는데 더구나 시간이 더 지나면 8억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에 갑자기 주인 없는 100억이 코앞에 나타났으니 어떤 부모가 마음이 그렇게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남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건 범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선 우선 자신 발등에 떨어진 코앞의 일부터 생각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더구나 자신이 낳은 딸의 일이니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 서강주도 고봉이에게 말했었습니다. 만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반드시 8억은 빼내와서 다림이 눈부터 꼭 뜨게 해줘야 한다고요. 아마 100번을 반복하더라도 고봉이는 8억만큼은 꺼내와서 다림이 눈을 반드시 뜨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다른 신체의 장애도 마찬가지지만 앞을 볼 수 없다는 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평생 누군가에 의지한 채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삶이 영위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딸을 둔 엄마의 심정으로 볼 때 주인 없는 100억 앞에서 그렇게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 생각이 되네요. 사실 서강주 역시도 처음 고봉이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걸 가져갔다는 걸 알고는 매우 충격을 받았었죠. 하지만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연히 다림이 집에 머물게 되고 그 과정에 가족 속에서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고. 지금 백지연은 서강주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이지 세탁소집 아들이 아니라고 말이죠. 당연합니다. 서강주는 백지연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왜 서강주가 고봉이를 위하고 다림이를 위하는지, 왜 경찰에 잡혀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탄 자동차에 자신도 죄를 지었다고 함께 차에 오르는지 백지연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빠라는 말을 배우지도 못했던 서강주는 철없는 엄마와 둘이 살았었죠. 외할아버지 백곰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반면 가족으로 따뜻하게 느낄 수는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15살이 되고 나서야 서강주는 결혼하는 엄마 백지연을 따라와 지승돈과 가족이 되게 되었죠. 그 나이 남자아이가 새아버지를 그렇게나 좋아하고 따랐다는 건 그만큼 그 소녀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시간들이 많았다는 걸 증명합니다. 명품 베개, 명품 구두에 유행하는 건 모두 걸쳐 입어야 속이 시원한 경제적으로 풍족하기만 한 엄마의 아들로 살았던 서강주였죠. 단 한 번도 엄마가 손수 정성 들여 차려준 밥상을 서강주는 받아본 일이 없었네요. 엄마라는 사람은 늘 자신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싫다고 방방 뛰었고 자신이 기쁘면 좋아서 난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서강주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구는 엄마를 달래고 어르며 애늙은이로 겉자란 어른이 돼서 이제까지 혼자의 삶을 살았던 건데요. 서강주는 그나마 15살에 만난 지승돈이 자신의 아빠라며 너무도 사랑하고 잘도 따랐었죠. 그러다 갑자기 지승돈의 친아들 차태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된 일인지 뉴욕 유학 중에 영어학교 다닌 게 들켜서 서강주는 집에서도 쫓겨나고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죠.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걸 잃게 된 서강주는 결국 다시 외롭고 고독한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다림이와 가까워지게 되고
다리미의 따뜻함에 많이 의지하게 되는데요. 다리미를 통해 청렴 세탁소 가족들과 어울리게 된 서강주는 자신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도 다른 다리미 집의 생활상을 가족처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미 엄마인 고봉이를 보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지만 정이 넘치는 그 가족들에게 부러움까지 가지게 되는데요. 서강주는 다리미를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다리미와 결혼해서 자신도 그 가족이 될 수도 있겠구나 기대감까지 가지고 살았는데요. 아무리 그 나이에 누가 시킨다고 그 한밤중에 100억 든 가방을 의학산으로 가져올라가 구덩이까지 파고 또 거기 묻을 수가 있을까요? 서강주 말처럼 스스로 자신이 판단해서 모두 결정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법의 심판을 받아봐야 할 일이죠. 우선은 경찰이 세탁소 2층으로 쳐들어와 집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사돈 윤미옥이 앞장서서 가족들을 모두 끌어냈는데요. 아마도 고봉이는 자신이 혼자 겪는 일이었다면 그나마 죗값을 치른다 생각했겠지만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시부모님 두 분까지 함께였고 경찰인 자신의 아들 이무림까지 범인 은닉죄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하늘이 아주 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시청자분들 모두 짐작하시겠지만 백지연 100억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그나마 증거라면서 윤미옥이 들고 쫓아온 건 이무림의 차에서 무단으로 포렌식한 블랙박스 음성 파일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물은 증거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무림 개인의 차를 몰래 열어서 블랙박스를 가지고 나가선 그것도 경찰이 아닌 사설업체에서 내용을 모두 포렌식했던 건데요. 그리고 그 음성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허술하죠. 그냥 아들 이무림과 엄마 고봉이가 대화한 그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물론 거기엔 100억을 가져오는 과정이나 30억을 화재로 잃게 된 이야기가 모두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다만 말일 뿐이죠. 영상에 100억이 든 가방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만득과 안길래 할머니의 침대에 묻어놓았다는 100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저 둘의 말만 오갈 뿐인데요. 이런 음성 파일만으로는 어떤 식으로도 사건의 증거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데요. 더구나 그 100억은 고스란히 악이 맞춰져서 지금 경찰에서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연히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고봉이와 시부모님 두 분도 당장 함께 풀려나게 되는 건데요. 사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윤미옥은 경찰서장이긴 하지만 이무림의 장모입니다. 인친척 관계라 뭔가 봐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만 함정수사하듯이 병원에 기습으로 와서 갑자기 고봉이의 지갑을 조사한 일부터 시작해서 딸의 남편인 이무림의 차량 블랙박스를 무단 탈취해 마음대로 포렌식을 했었죠. 당연히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고 더구나 이무림 역시 낮은 계급이긴 하지만 같은 경찰 신분인데요. 아마도 이무림이 윤미옥을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했던 윤미옥의 태도가 되겠네요. 저항 능력이 없는 연세 많은 분들까지 손에 팔찌를 채워 경찰로 연행했으니 말이죠. 나중에 윤미옥이 이무림 앞에 무릎을 꿇고 빌지 않는 이상 화해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죠. 경찰에서 100억을 받아 은행으로 가져가는 와중에 백지연은 괴한의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러브캐피탈 조직원들인데요. 이 100억이 원래 백지연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양길순이 마지막에 자신들에게 지도를 보냈다고 자신들 거라 주장하면서 빼앗아 가게 되겠네요. 이미 그걸 가지고 외국으로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말이죠. 경찰에서 가지고 나온 100억을 서강주와 백지연이 차에 싣고 떠나는 장면까지 예고편에 나왔었는데요. 아마도 러브캐피탈에게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강주가 맞서 싸우다가 심하게 다치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드라마는 이제 2회만을 남겨둔 상황인데요. 당연히 마지막 회에 가져올 큰 반전을 만들어야 해서 스토리 진행이 이렇게 가게 되는 설정일 텐데요.
아마도 서강주가 다치게 되고 그 때문에 백지연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겠네요. 서강주는 이 일이 있기 전 다림이와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던 상황입니다. 다림이 가족 속에 일원이 되고 싶었던 서강주 입장에서는 다림이와의 이별은 세탁소 가족들 모두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한동안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준 모두와의 헤어짐이라 서강주에게는 너무도 아픈 이별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헤어져야 했던 이유는 모두 백지연의 압박 때문이었죠. 헤어지지 않으면 경찰에 모든 사실을 다 밝힐 거라고 계속 서강주를 몰아붙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되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니, 그리고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은 다림이와 헤어져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이제부터는 진짜 자유를 가지게 된 건데요. 하지만 서강주가 100억 때문에 다치게 되면서 백지연은 자신이 서강주에게 좋은 엄마 노릇을 하지 못했었다는 큰 반성을 하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종구야, 우리 이사 간다. 제삿날 이사 간 집 잘 찾아올 수 있겠지? 아이고, 못 찾으면 나는 어떡해. 이삿짐을 쌓아놓은 앞에서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들 사진을 붙들고 울던 안길래도 역시 하나들의 엄마입니다. 이미 세상에 없는 아들임에도 이사를 가고 나면 제삿날 찾아오지 못할까봐 아들의 안부를 걱정하는 게 엄마인데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얼마 전 백지연에게 편지를 썼었죠. 며느리와 손주들이 고생하게 될까봐 자신들이 모든 걸 떠안고 사라지겠다고 용서를 비는 편지를 써서 백지연 집 우체통에 넣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게 자식 납해서 숨길 수 없는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네요. 아마도 서강주가 세탁소 가족들에게 애정을 가진 것도 이런 인간적인 부분 때문이었을 거고요. 백지연은 100억 때문에 자신의 아들 서강주가 다치게 되자 진심으로 서강주를 위해주는 세탁소 가족들의 마음 보게 되면서 자신이 엄마라고는 하지만 서강주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정신이 번쩍 들면서 깨닫게 되겠네요. 그리고 정말 자신이 서강주를 위한다면 서강주가 좋아하는 다림이와 사랑하게 해주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백지연은 결국 세탁소 집 가족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제 백지연은 서강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인데요. 서강주가 회복하면 가장 급한 건 서강주와 이다림의 결혼입니다. 이미 두 사람은 오래전 함께한 사이인데요. 아마도 결혼 소식보다 먼저 이세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다림이 패밀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